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구두점이 도대체 뭡니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구두점이라고 하는 가족 치료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문제를 하나 볼까요? 이미 출제가 되어졌던 문제인데 13회 때 문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사례를 분석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보니까 철수 어머니는 남편의 늦은 귀가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고 철수 아버지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와 부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평소에 아버지는 철수에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하라고 하다가 가족 식사 시간에 철수가 간혹 소신 발언을 하면 밥이나 먹어라고 언성을 높인다. 우리 보통 일반적인 가족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여러분들 가족도 그런가요? 계속 봅시다. 철수 어머니는 이러한 아버지 행동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함께 아버지에게 대항을 한다 이랬습니다. 자, 응답 범주가 5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족 구성원의 의미, 의사소통의 구두점이라고 하는 이 3번 내용을 놓고 아마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구두점이 시험에 지금까지 구두점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한 게 딱 3번 등장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최초로는 이제 9회 때 등장하고, 그 다음 이제 13회 때 구두점이 등장하고, 또 16회 때도 구두점이라고 하는 용어가 응답 범주 안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구두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의미를 묻는 문제는 9회하고 13회 때, 다시 정리하자면 16회 때는 그냥 응답 범주의 한 요소로서 그 구두점을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자, 해당 내용을 우리 하나하나 좀 다 봅시다. 자, 봤더니 세대 간 연합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구조주의 가족치료, 미누친이 얘기했던 이 구조주의 가족치료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그렇죠.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부모 세대, 자식 세대를 얘기하는 것인데 둘이 연합을 해요. 지금 여기를 봤더니 어머니와 철수가 아버지의 행동에 참지 못하고 함께 아버지에 대해서 대항을 하였다. 이것이 바로 뭐죠? 엄마 세대, 그 다음에 자녀 세대가 연합해서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모습이었었죠. 이게 구조주의 가족치료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구조주의 가족치료에서는 가족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위계와 경계로 봤어요. 위계와 경계. 그죠? 그래서 잘못된 위계, 가장 기능적인 위계는 부부 하위 체계가 명확하고 그 명확한 하위 체계가 어떻게 이제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녀 하위 체계의 위계상 위에 있어줘야 돼.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주의 가족치료에서는 권위적인 부모가 연합을 해서 자식을 권위적으로 키웠었을 때, 권위적으로 훈육했었을 때 이것을 기능적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거꾸로 됐죠. 엄마하고 아빠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엄마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연합을 해서 아빠하고 지금 어떻게 심각한 위계상의 분리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역기능적인 상태죠. 자, 순환적 인과관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이게 가족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순환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직선적 원인론에 반해서 등장한 체계이론적 관점이라 했었어요. 우리 직선적 원인론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생각하셔야 되죠. 프로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지금 역기능적인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기능적 상황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봤어요. 원인. 그렇죠? 원인이 이 클라이언트의 역기능적 상황,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것이 직선적 원인론입니다. 자, 프로이트가 봤던 건 뭐예요? 과거의 원인이었었죠. 보통 유아기 때 경험했던 거, 구강기 때 얘가 구강 수동적 성격이냐 아니면 구강 능동적 성격이냐, 학문기 때 학문 보유적 성격이냐 학문 폭발적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사건이 현재 개인한테 역기능적 상황을 불러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적 관점에서는 뭐를 했다 그랬습니까? 항상 과거에 원인을 두지려고 했다 그랬죠. 왜? 얘가 이런 역기능적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그 원인을 찾는 데 초점을 뒀고 그걸 다른 말로 직선적 원인론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족 체계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이 원인이다 또는 무엇이 결과다 이렇게 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체계이론 관점을 끌고 들어와서 이 순환적 원인론 얘기를 했더라. 순환적 원인론이 뭐였나요? 우리 정리를 한번 싹 해보면 이런 거죠.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맨날 술을 퍼 마시는 거야. 그죠? 여기 얘기를 한번 볼까요? 남편이 늦게 귀가했어요. 자, 보면 남편이 늦게 귀가를 했더니 이것이 어떻게 엄마가 철수의 엄마는 그것 때문에 잔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철수 아버지는 이 잔소리 때문에 또 집에 늦게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순환적 원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 원인론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요. 지금 현재 역기능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유는 과거의 원인이 기초가 돼서 이 사람이 역기능적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데 순환적 원인론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불명확합니다.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를 몰라요. 지금 철수 남편이 늦게 귀가했던 게 원인이 되어져서 엄마가 잔소리를 했는지 아니면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어떻게 남편이 늦게 귀가하는 일이 벌어져서 갈등이 계속 어떻게 고착되고 증폭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순환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철수 어머니는 남편의 늦은 귀가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고 철수 아버지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왔다. 이걸 통해서 순환적 인과관계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의사소통의 구두점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해요. 이 구두점은요, 순환적 인과관계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순환적 인과관계적, 이건 관점입니다. 순환적 인과관계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구두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의사소통, 자,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순환적 관계를 가져요. 뭐냐? 다시 얘기한다면 계속 원인, 결과 이렇게 계속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그게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되어지는데 자, 구두점이라는 게 우리 마침표잖아요. 그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게 마침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구두점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를 봤더니 철수 엄마가 남편의 늦은 귀가에 대해서 잔소리를 했대요. 자, 철수 엄마 입장에서는 뭐냐면 남편의 늦은 귀가에 대해서 잔소리를 했다. 지금 보면 엄마 입장에서 봤었을 때 여기서 구두점, 마침표가 찍힌 거예요. 대화가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우리가 마침표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끝났다는 얘기잖아. 끝났었을 때 이 마침표를 딱 찍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이 늦게 귀가해서 자기가 잔소리 한다는 거야. 즉 엄마 입장에서 봤었을 때 자신이 잔소리하는 원인은 뭐지? 남편 때문이야. 이해되나요? 그게 엄마 입장에서의 구두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 아빠 입장에서 보면 철수 아버지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왔대요. 그럼 철수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지? 자신이 늦게 들어온 원인이 누구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그걸로 마침표를 딱 찍어버려요. 왜 그렇게 되어졌니? 라고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그냥 마침표 찍어버리고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구두점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끝났다는 소리예요. 점 찍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이해되죠? 자, 이 구두점은요, 사회복지사가 이 가족에 대해서 개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져요. 어떻게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냐면은 자, 순환적 인과관계니까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인지를 명확하게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해놓고 그 원인에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계잖아. 어떤 것에 개입을 해서 그걸 변화시키면 그 변화가 전체 가족성원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이 순환적 인과관계 이론에서 나오는 파문 효과라는 거죠. 그렇죠? 순환적 인과관계가 참 여러 가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파문 효과라는 게 뭐라 그랬죠? 호수가 잠잠한 호수에다 돌멩이를 하나 탁 던지면 돌멩이가 탁 던져진 그 지점에서 계속 어떻게 파문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즉 돌멩이 떨어진 지점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곳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라는 소리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둘 중에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의 늦은 귀가를 탁 집어서 그걸 구두점으로 명시를 해버렸고, 아빠 입장에서는 잔소리라고 엄마를 구두점으로 탁 찍어버렸어요. 원인을 자신들끼리 특정을 해버린 거야. 그죠? 엄마 아빠가 바라보는 지금 부부 갈등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바라보는 원인이 각각 틀린 거죠. 그게 구두점이에요. 이해가 되죠? 서로들 자신들의 마침표를 딱 찍어버린 거야. 그럼 복지사는 어떻게 돼?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야. 남편의 늦은 귀가를 막든지, 그렇죠? 아니면 엄마의 잔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든지. 무슨 말인지 되세요? 둘이 정해놓은 구두점 중에서 어디에 개입을 해서 그 변화를 시켜놓으면 그것이 전체 가족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세요? 즉 남편의 늦은 귀가에 개입해서 남편 일찍 집에 오게 하면 엄마가 잔소리 안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내가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잔소리를 못하게 하면 남편이 일찍 귀가해서 둘의 부부 갈등이 어떻게 사그러들거나 없어지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즉 구두점은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뭐죠? 사회복지사가 실질적으로 가족에 대한 개입을 하는 지점이에요. 복지사는 그 구두점을 지정해서 그 구두점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이제 가족 구성원의 의미책, 이런 말은 있지도 않아요. 그죠? 참 말도 잘 지어냈어요. 그죠?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었었죠. 자, 병리적 이중구속. 굉장히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이라 그랬죠? 이중구속이라는 게 더블 바인디드, 두 번 묶였다는 소리예요. 두 번 묶였어요. 뭘 두 번 묶였냐면, 자, 이렇게도 묶이고 저렇게도 묶인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상대방이, 가족 구성원 중에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것을 바로 병리적 이중 구속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봤더니 봐요. 평소에 아버지는 철수 있게 소신 있게 발언을 하래요. 그죠? 발언하랍니다. 그리고 가족 식사 시간에 철수가 이때 소신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밥이나 먹으라고 언성을 높여요. 그럼 철수 입장에서는 뭐죠? 철수 입장에서는 소신 발언을 해야 될까? 아니면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야 될까? 어떤 것에도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도 반응할 수 없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병리적 이중구속. 굉장히 역기능적인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였었죠. 자, 여러분, 이제 구두점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이해가 되셨어요? 자, 됐죠? 그래서 파문효과, 순환적 인과관계. 사실은 순환적 인과관계 안에서 이 구두점 얘기가 나오는 것이더라. 자, 정리되셨습니다. 자, 우리 추가로 하나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4번이죠. 자, 보면 구회 시험에 이런 게 나왔죠. 구두점은 가족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원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무엇이 원인인지를 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구두점이.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원인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구두점을 정해놓고 개입을 하면 결과가 바뀌어지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향을 미친다라고 고치셔야 정답이더라. 자, 여러분 정리가 되셨나요? 자, 구두점 정확히 좀 알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시험에 3번 등장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우리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